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새 약속한 10년이 지났건만 경상도 거창 땅 백석지기 김영감은 19 그 집 머슴총각 이석갑에게 이렇다 말 한마디 없었다. 5살 되던 해 아버지 죽고 7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리자 의지할 혈육 한 점 없는 어린 고아 이석갑을 걷어준 사람이 바로 김영감이었다. 김영감은 이웃집 노인이 어머니 시신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 앞산자락에 묶고 온 그 여름날 오후 징징 울고 있는 이석갑의 손을 이끌고 옆 마을 한가운데 고래등 같은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실은 이웃집 노인이 전날 밤 김영감을 찾아가 딱한 이석갑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김영감이 자기 집 머슴살이로 걷어들였던 것이다. 그날 밤 김영감은 어린 이석갑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을 했다. 우리 집에서 10년만 머슴살이를 해주면 좋은 배필을 구해 홀레 올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논을 떼어주고 살림을 차려주마. 이 말을 들은 이석갑은 그날부터 속골배기, 여물쓰기, 마당쓸기, 두엄내기 등 농사일을 거들었고 나이 들어갈수록 고된 일을 배워나갔다. 어린 나이에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 12살 때부터는 소몰고 쟁기질을 하는 등 드센 일을 도맡아 했던 것이다. 그러기를 어은 10년, 세경 한 톨 받지 않고 이석갑은 김영감의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고 머슴살이를 했던 것이다. 약속한 10년 지난 지가 언제인데 김영감이 왜 장가 보내줄 생각도 논 떼어 살림 차려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지? 머릿속 가득 의문이 들어찬 이석갑은 그의 가을거지가 끝난 어느 오후 집 한 동치 새끼를 꼬고 있을 때 마침 사랑방에 들어온 김영감에게 물었다. 김영감님,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혼례도 치러주고 논도 떼어준다고 하시던. 이석갑의 물음에 김영감은 허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렇잖아도 그 약속을 내 기억하고 너를 장가들여 한 살림 차려줘야지 하고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던 터다. 회필이 될 만한 처녀를 구해 혼례를 올리자구나. 그럼 그렇지. 고아인 나를 거두어준 마음씨 좋은 김영감이 설마 약속을 까먹었겠어? 이석갑은 이제 자신과 혼인을 하게 될 여인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선녀같이 아름다운 고관대작 양반댁 규수는 절대 아닐지라도 비록 천한집에서 태어나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아갈지언정 온유월 돌담 밑에 피어나는 찔레꽃송이처럼 참하고 향기로운 그러나 소박한 꿈을 가진 처녀를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서러운 인생이었다. 부모 죽고 어려 머슴살이 시작해 나이 들어 좋은 여자 만나 살림 차리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살아온 날들이었다. 김영감의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난 것 먹으면서 서책이나 읽으면서 할 일 없이 놀 때 이석갑은 하루도 손 쉴 틈 없이 흙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때마다 이석갑은 김영감이 약속한 그 날이 어서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순간순간을 이겨냈던 것이다. 그런데 곧 혼례식도 올려주고 살림을 차려준다니 이석갑은 김영감의 말에 당장 휘파람이라도 불 듯 기분이 좋아졌다. 두어 달 후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김영감이 사랑방에 들러 이석갑에게 느닷없이 다음날 초닷새날로 혼례 치를 날을 받았다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날을 세매보니 앞으로 열흘. 그런데 과연 신부는 누구란 말인가? 이석갑은 대뜸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김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좋은 신부감을 구했으니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석갑은 일순 불같은 궁금증에 휩싸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그런 이석갑이 자신의 배필로 결정된 처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다. 이석갑이 석양에 소염을 쓸 구정물을 가지러 옆집에 갔는데 마침 그 집 늙은 아낙이 말을 걸어왔다. 부모 죽고 고생스럽게 머슴살이 하더니만 혼례 치르게 되어서 잘 되었네. 신부들 칠순이도 불쌍한 애니까
서로 도와주며 잘 살게. 그 말을 들은 이석갑은 순간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자신과 혼인하기로 정했다는 올해 15살 칠수는 김영감집 부엌에서 밥하는 종이나 진배 없는 여자였다. 칠수는 자신보다도 더 불행했다. 부모 없이 밥 얻어먹으러 이 마을 저 마을로 거지로 떠돌던 것을 김영감이 부엌대기로 쓸 겸해서 어려 거두었던 것이다. 그런데다 칠수는 지질도 못생겼다. 곧 쓰러질 듯 몽당 마당비처럼 비쩍 마른 몸에 동태 눈깔처럼 멍한 눈빛이 마치 나는 바보요 하는 그런 인상이었다. 부엌에서 밥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샘에서 물을 퍼 길어다 주던 이석갑은 그런 칠순을 바보라고 마구 윽박지르며 사정없이 발길로 걷어차곤 했다. 그럴 때마다 칠순은 부직갱이 얻어터진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그 자리에 풀썩 웅크려 앉아 코를 훌쩍이는 것이었다. 얼굴 어느 한 곳이라도 곱상하게 생겨먹었다면 측은하게 여기고 정이라도 주련만. 불행이 덕지덕지 엉겨붙은 그 모습에 정남이가 삼천리 밖으로 뚝 달아났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불행한 자신보다 더 불행한 인간을 보면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기보다는 더 모질고 사납게 구박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이석갑은 그런 칠순간은 도무지 혼인하지 못할 일이었다. 물론 김영감 입장에서는 의지가지 없는 칠순과 이석갑이 서로 처지가 비슷해 좋은 배필라 여겼고 또 그들을 맺어주면 별로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어 좋았을 것이기에 선택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말이다.